며칠 전에, 오늘이 4월 23일이니까 지금부터 4일 전에 4.19라는 건 뭐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지성인들, 학생들이 일어난 그 혁명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이승만 정권을 물리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 독재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려고 했던 대단히 중요한 그 혁명의 날이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지금 오늘 장전화 선생님 공원, 제 뒤에는 이제 묘역이 있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오늘 질문이 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뭐 지금 첫 번째는 지금 뭐 며칠 전에 한미일 무슨 뭐 우리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뭐 협상을 하러 뭐 이렇게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또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특이한 국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면 미국이고 일본이면 일본인데 어째 오늘 나와서 계속 한미일, 미국하고 일본하고 붙여가지고 대한민국하고 이 외교라든가 어떤 무슨 정치라든가 어떤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걸 논의하는가. 물론 국제사회에서 지금 뭐 우리 주변에는 중국도 있고 또 러시아도 있고 호주도 있고 뭐 또 무슨 동남아시아 제국들도 많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한미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왜 한미일, 미일이 꼭 붙어 다니는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볼 때 우리가 참 암울한 우리 과거 역사, 해방 전후를 통해서 그 암울한 역사에 그 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일본에 지금 방문하러 갔는데,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미래, 현재와 미래, 과거, 이것을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갖다 복돋고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 미국이 꼭 껴야 되느냐? 왜? 그 이야기인 즉슨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두 나라는 불가근 불가원으로 가스라 데프트 이전부터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의 그 두 나라가 어떻게 한반도를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들의 이익에 맞춰서 요리하느냐, 거기에 항상 중점을 갖고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는 가스라 데프트 해갖고 조약을 해서 한반도에 소위 말하면 지배권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인정받았는데, 그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라 미국부터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조선이 무슨 뭐 동네 무슨 밥이야 이게? 어찌됐든 그 당시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선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농락에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조선도 그렇고 자주 독립국인데 왜 아무리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럼 미국하고 일본이 그렇게 해서 일본에게 소위 말하면 한반도의 소위 지배권 같은 거를 인정을 해주고, 미국은 또 저기 동남아 가서 이렇게 자기네 이익을, 국가 이익으로서 또 놀아갔고, 그 당시 또 세계 추세가 또 그랬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다가 또 일본이
뭐 동북아 공정해서 한반도도 그러고 다 자기네가 다 잡아먹고 온갖 수탈은 다 하고 온갖 비인간적인 행동도 다 하고 이 나라에서 아주 소위 말하면 뿌리를 뽑아갔는데 나가서 중국에 가서 중국에 만주 사면 일으키면서 중국도 뿌리를 뽑아갔는데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가질 거 좀 가졌으니까 미국도 좀 가져봐야겠다 해서 대동아 전쟁을 또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는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가 합세해갖고 동북아시아를 놀아먹기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먹으려고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일본이 졌어요. 일본이 지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또 취하느냐. 자기네는 미국이란 강대국 싸움해갖고 패전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즉 우리 대한민국 땅을 미국에게 뺏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다 항상 생각하고 언제나 호시탐탐 다시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군국주의자들이 미국하고 또 찰싹 붙어갖고 그래서 또 미국의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한반도를 다시 자기네가 어떤 관리를 해보려고 하는 행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독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호시탐탐 싸움했다 붙었다 이러면서 이 한반도 내에는 또 과거의 친일 세력들의 잔존들 그 후세들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자금도 대주고 연구단체도 대주고 하면서 은밀하게 이 한반도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음모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진위를 아는 사람들 다 아는데도 정치 권력, 정치 집권 세력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사와 우리 민중의 아픈 역사와 우리 민중의 앞으로의 어떤 그 경제적 수탈과 또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데 그건 개의치 않고 그들과 또 무슨 또 논의를 한다고 그래요. 뭘 논의하는지 모르겠어. 아마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난번 대선 때 보게 되면은 그 뭐 한반도에서 어떤 유사시에 무슨 뭐 일본 자위대가 와서 좀 도와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 그러는데 제가 화들짝 놀래 갖고 한 것이 한반도 유사시라는 게 뭐냐? 한반도 유사시는 결국 우리 남과 북의 문제인데 남과 북은 어차피 미래 우리 후손들의 존재, 우리 후손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통일이 돼서 한반도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어쨌든 지금 소련과 미국의 장난으로 인해 갖고 남북이 갈린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간단하게 국민 학생들도 알다시피 그들의 어떤 그 영유권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남북을 갈라놓은 건데 그 갈라놓은 과정에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반도를 반으로 나눠갖고서는 우리 동족 상절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졌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합해갖고 통일을 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죠. 미래 우리 국민, 우리 후손들, 우리 대대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완전 자주 독립된 그런 소위 말하는 평화스러운 땅으로 남겨줘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뭐 전쟁에서 또 뭐 이 나라를 망치자는 얘기가 뭔가?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한반도에서 무슨 긴장 상황이 일어나고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럼 남북 문제인데 둘이 해결하기 생각이 안 해. 밖에서 도와줘야지. 그때 군대들이 들어온다. 이 땅에 또다시. 그건 또다시 이 나라가 외세에 의존되고 외세의 지배하에 놓이는 그러한 상황에 다시 도취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되는 거죠.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국 얘기해달라니까 특히 한일 문제 얘기했는데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좀 문제가 소리나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열강국들이 다 알아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가서 쳐들어가서 사람 죽이고 저렇게 날 학살하고 전쟁을 하고 엄청난 무기들을 갖고 장난하고 소련은 또 왜 거기 가서 들어가서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서 지네 군함까지 잃어가면서 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합 집산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국 조금 힘이 없는 나라 희생시키는 거지.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 한반도가 유력에 남은 분단 국가인데 여기서 무슨 장난질하게 되면 누가 당합니까? 누가 힘들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장난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자기네 돈 다 벌고 이익 취업과 다 취해요. 죽고 나가고 망하는 건 결국 우리나라라 이거지. 그걸 좀 생각을 하고 고민 좀 해보자. 그렇습니다. 근데 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흥분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장준하 선생님 묘에 가서 오늘 이제 장준하 선생님과 관계된 이 나라의 미래, 현재,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역사의 사실도 알려드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먼저 이제 한일 관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장 선생님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현 시국을 말씀하셨는데 현 시국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장준하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고 광복군으로 싸움을 하고 들어와서는 친일의 뿌리를 두고 친미의 뿌리를 둔 협정을 해온 이승만 정권 독재와 싸움을 했고 그 다음에 유신이라는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유신 쿠데타의 주역인 그 박정희라는 사람도 또한 그 일본 군인으로서 독립군하고서 대척점에 있던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나라를 갖다가 이제 옛날 무신의 난처럼 그렇게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권력을 18년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 나라를 그의 개인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서는 참 독재를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장준하 선생님 또 많이 싸움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 군사 독재는 이 나라에서 필요 없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그걸 주장하면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자들이 장준하 선생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냐? 자꾸 싸움하니까 그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들의 정권이 유지되다가 군사정권 또 무슨 전두환의 군사 반란 무신의 난들이 일어나서 무신들이 이 나라를 좀 집권하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 문신들이 나라를 제대로 찾고 학생들이라든가 지식인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민주주의를 깃발을 내들고 나중에는 또 촛불도 일어나고 해서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일어나서 뺏었습니다. 그 제대로 된 만들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뭐 김영삼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합하면은 뭐 김영삼 대통령이야 뭐 그렇다 좀 하더라도 20여 년을 갖다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안착시키고 남북 문제를 다시 다루려고 했는데 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결실을 맺은 게 하나도 없어. 말로만 했어. 물론 힘든 점도 있었겠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와중에 장준하라는 한 인물을 무슨 영웅화하고 이분을 갖다가 무슨 뭐 개인의 어떤 그 영웅시 해갖고 그분을 갖다가 뭐 이렇게 사회에다 나라에다 뭘 만들라는 뜻이 아니다. 그분이 이룩하려고 했던 것은 민주화예요. 그 민주화를 위해서 싸움을 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고견 정신, 그 철학, 민주화의 근본이 된 그분을 갖다가 그분이 왜 돌아가셨으며 그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상한 대가, 소위 국가에서도 이렇게 좀 보상 아닌 보상이라도 해주고 뭐 동상을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20년이나 세월 동안 그들이 장준하 선생님에게 해드린 게 없어. 아니 무슨 뭐 큰 궁궐 같은 집을 줘달라는 것도 아니고 큰 무슨 뭐 기념관을 설립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동상을 세워갖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역사에 남기는 일만 좀 해달라. 그 얘기인 즉슨 문민정권
또 이 촛불 정권, 이것이 민주화된 정권에서 왜 그걸 뭐 안 했냐 이거지. 그리고 작년에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는 장전 선생님의 과거의 군사정권이나 싸움에서 민주화하려고 애쓰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긴급조치라든가 유심히 악법이라든가 이것을 대항해서 싸움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법이고 독재법이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보상을 해줘라고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판결이 나와서 보상을 해줘라. 그게 지금 촛불 정권에서 이렇게 재판부에서 했는데 은근슬쩍 지나갔더니 촛불 정권 법무부에서 항소를 해갖고 배상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그럼 이 정권, 그 민주화를 만들려고 했던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주체들, 그들은 도대체 뭘 했냐? 장준 하나만이 아니라 많은 민주화 운동을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들여다보면은 진정한 민주화 운동에서 결실을 맺어야 될 사건들에 민주화 운동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이라고 다 보호해줬어. 보호한 게 아니라 편끼리만 이렇게 권력구제 다 들어가게 하고, 진정으로 옛날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을 갖다 뭐 안 해줘도 좋아.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도 인정을 좀 해줘야지 법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볼 때 왜 이 시국이 이렇게 돌아갔는가, 또 지난 선거가 왜 이렇게 됐고, 왜 국민들이 이렇게 나눠졌고, 나뉘고 또 나뉘고 또 나뉘고, 남북이 나눠진 것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남쪽에서 사람들끼리 나누면서 나는 사람들이 또 나뉘어. 이제 파당이야. 이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이 꼴이 됐느냐. 결국은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될 정말 정치인들이 정치꾼으로 전부 몰락을 해갖고 자기네 파당과 자기네 이해관계, 그것만 위주로 권력과 이거를 위해서, 이익관계를 위해서만이 자기네들이 전력 투구했지,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고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생각이 결여됐다. 근데 요즘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독재하고 싸움하던 민주당 또 민주주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해놓은 짓거리가 과거에 소위 말하면 우리 뭐 보수라고 했던 사람들, 이제 보수도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보수도 없어졌어요. 이제 수구, 뭐 옛날 수구라는데 수구도 없어졌어. 패거리야 거기도 전부 다. 근데 그들은 조직적으로 과거엔 잘했는데, 그들이 민주화하겠다고 싸움을 해왔던 사람들,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들이 본 행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거랑 잘 논아볼까 하는가, 우리 이들이 배운 것 같아. 요새 정치권을 이렇게 보면 소위 말하면 보수라고 자청했던 사람들이 요걸 다 배웠어. 제가 좀 흥분돼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오히려 그들이 배웠어. 새로운 걸 배웠어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야? 쪼개지고 개개인이 또 쪼개져 있어. 어저께까지도 친구 같은 사람이 너 지지한다, 나 지지한다, 그러면 원수가 돼. 옛날에 여야로 원수가 됐는데 이제 야끼리도 원수가 되고, 야끼리 원수가 되면 개인끼리도 원수가 되고, 이게 도대체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 이거야. 그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결국 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다시 이렇게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그 꾼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나다 이거지. 우리다 이거지.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살기가 힘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미래를, 장전 선생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험한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말아야 된다. 저희들은 못난 후손이 되지 말아야 돼. 이걸 갖다 잘 지켜주고 잘 판단해갖고 옳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끌고 가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감정, 또 개인적인 이해관계, 뭐 집단 이해관계, 거기에서 한눈 감고 그냥 막 해버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꾼이라 이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평가를 좀 해보면, 대한민국 정치란, 특히 정치권이라는 걸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니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병원 같아.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환자들은요, 들어가면 다 똑같아. 딱 하나, 정신병원 원장의 지시만 받고 자기네들 이상이고 뭐가 없어. 그냥 움직이는 대로 하라는 대로 움직여.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사람들이, 특히 뭐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한테도 와서 얘기하니까, 밖에서는 저를 만나서 국회의원 되기 전에 큰 나라를 위하고 뭐 했는데, 일단 거기 들어가면은 다 정신병자가 돼버려. 그게 왜냐? 우리가 그렇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다 이거죠.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거는, 국민이 정말 깨어나서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을 뽑아내갖고 이 나라를 끌고 가게 해줘야지, 잘못하다 이 나라가 70여 년 뒤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희망 없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해보자. 그런 뜻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